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치지는 못했지만 선생님 피아노 소리를 들어보면 좀 봄 같은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차가운 겨울바람 같은 소리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아노 건반을 치는 사람에 따라서 소리가 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피아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던 그 마음을 접었습니다.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았던 것처럼 보였는데 정작 혼자서는 아무 소리도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소리 낼 수 있는 노래 부르는 사람에 대한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니까 피아노를 치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건 뭔가 노래하는 것보다 혼자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오프닝인데 무슨 말인지 혼란을 드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이 오락가락한 라디오 슈필렌타임 라디오 슈타의 로마노입니다. 오늘은 분명히 날이 좋다 했는데 하나 둘 몰려오는 구름 수상해. 이런 날이면 괜히 느는 로맨스 내 맘이 두근두근대. 지나는 소나기 내리는 빗소리에 하나 둘 젖어드는 거리 그 위로 맞을 겨듣던 익숙한 멜로디로 단둘이 이렇게 to dance. Rainy dance, rainy dance, rainy dance. Rainy dance, rainy dance, rainy dance. 비 오는 날이면 또 어떤 로맨스 단둘이 손잡고 to dance. 얼마나 좋을까 그때의 손을 잡고서 숨겨놨던 레인보우 스테이지 화려한 무대. 영화 속 주인공 드라마 속의 연인처럼 그대와 따라라따따따라. 우와우와우와 우와우와 우와우와우와 우와우와 우와우와우와 우와우와 우와우와우와 우와우와. 지나는 소나기 내리는 빗소리에 하나 둘 젖어드는 거리 그 위로 나 모르겠다 그대의 손을 붙잡고 둘이 빗속으로 to dance. Rainy dance, rainy dance, rainy dance. Rainy dance, rainy dance, rainy dance. 비 오는 날이면 또 어떤 로맨스 단둘이 손잡고 to dance. Rainy dance, rainy dance, rainy dance. Rainy dance, rainy dance, rainy dance. 비 오는 날이면 또 어떤 로맨스 단둘이 손잡고 to dance. Rainy dance, rainy dance, rainy dance. Rainy dance, rainy dance, rainy dance. 비 오는 날이면 또 어떤 로맨스 단둘이 손잡고 to dance. 우와우와우와 우와우와 우와우와우와 우와우와 우와우와우와 우와우와 우와우와우와 우와우와. 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참깨와 솜사탕의 Rainy Dance라는 곡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바닥이 젖어 있는 날 되게 좋은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라디오스타 청취 방법은요. 네이버에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검색하셔서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btv.kr에 접속해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또는 유스트림 성북마을TV를 검색하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프닝에서 피아노와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게스트가 피아노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소개하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임소영 씨를 초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재학 중인 임소영이라고 합니다. 실용음악과 재즈 피아니스트 전공하고 있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랑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창작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배웠죠. 네. 처음 배웠죠. 라디오 게스트로 오시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하시면서 재밌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네. 피아노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소영 쌤이 생각하시는 피아노가 가지는 혹시 이미지가 좀 있나요? 일단 피아노라는 피아노의 약자가 피아노 네, 포르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피아노라는 악기는 여리게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세게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이런 다 그런 장단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약간 하프시 코드는 네, 그냥 맞아요. 그 여리게랑 강하게가 표현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피아노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아노의 여리게 강하게라는 표현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피아노가 되게 좋고, 피아노가 이렇게 한 선율만 내는 게 아니라 다섯 손가락과 다섯 손가락 총 10손가락으로 치기 때문에 약간 저는 오케스트라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계속 그 음을 지속시켜 줄 수도 있고 더 음을 더 붙일 수 있고 계속 나열을 해서 풍성하게 소리를 낼 수 있어서 그게 피아노의 제일 큰 장점. 저는 오케스트라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작은 오케스트라. 맞아요. 오케스트라를 대체할 수 있는 악기가 피아노밖에 없어요. 네. 뭐 노래를 할 때 뭐 반주자 선생님들이 반주를 해주실 때도 그렇고, 또 어쩌면 우리 지금 뮤지컬 하면서 소리 만드는 것도 그렇고, 네, 사실 그 작은 오케스트라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저는 이제 클래식을 전공하다 보니까 네. 피아니스트와 작업을 이제 많이 하는데, 성악가로서 어떤 곡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거나 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특히 성악은 오페라는 오케스트라랑 보통 원래 연주를 하지만 가곡은 독일에서 개발된 그런 가곡들은 피아니스트랑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둘이서, 듀오처럼. 네, 듀오처럼. 근데 그게 지금 딱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를 위한 반주가 아니라 정말 듀오 같이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으면,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슈베르트가 쓴 어떤 연가곡, 24개의 연속된 시를 가지고 그 가곡을 붙인 그런 겨울 나그네라는 그런 아세요? 네, 알아요. 교양이 아니 학교에서 클래식 이런 또 교양 수업에서 네, 역시 그 교양 수업에서 가곡을 교양을 그게 쌓으셨고 그럼 거기에 네, 보면은 거기서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싱어가 뭐 멜로디를 한번 또 동기를 주면 피아니스트가 그걸 똑같이 해주고 이걸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슈베르트가 기타를 가지고 작곡을 하긴 했지만 그 곡을요? 네, 겨울나그네 피아노 살 돈이 없었대요. 네, 되게 뭐 이게 여담이지만 좀 재밌는 이야기라 이 얘기를 드리면, 슈베르트는 우리는 되게 음악에 뭐라 하죠? 뭐지? 슈베르트인가? 슈베르트.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좀 훌륭한 작곡가고 역사에 길이 남을 작곡가인데 되게 추남이었대요. 키도 160이 안 되고 못생기고, 그래서 평생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그런 사람이라고 헐. 저도 음악사 시간에 이렇게 여담으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뭐 그런 피아노와 이렇게 호흡하는 것 자체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작은 오케스트라, 사실 오케스트라랑 같이 협연하는 건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타이밍이나 이런 거나 지휘자님들이 잘 맞추시지 않으면
소리도 자꾸 오버페이스 내서 좀 힘들고 그런데 그래서 작은 오케스트라 피아노랑 같이 노래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또 소통하기도 쉽고 듀오 같은 느낌도 낼 수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피아노라는 악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생님은 저는 클래식을 공부하지만 선생님은 실용음악을 공부를 네, 하세요. 네. 사실 실용음악이라는 것 자체 전 단어가 음. 좀 저한테는 다양한 의미로 좀 다가오는데 네, 맞아요. 실용음악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의미인가요? 사전적 의미도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면. 진짜 말 그대로 실용적인 음악? 음, 어떻게 보면 클래식이 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쵸? 네. 근데 가요 같은 거는 진짜 그 멜론 차트 보면은 그냥 다 가요잖아요. 클래식이 있는 경우 거의 없으니까. 저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거의가 아니죠. 네.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실용음악이 약간 가요나 재즈나 그런 거를 다 통합적으로 이렇게 함축시켜서 말을 한 게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용. 그 선생님이 그러면 그 실용음악을 하시는 건 어때요? 그 제가 전- 어제 잠깐 여쭤보기로는 음. 원래는 그냥 피아노 학원 다니면서 계속 피아노를 치셨고 네. 그 다음에 어쩌다가 실용음악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얘기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실용음악의 그러니까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이제 클래식은 이제 만들어진 음악에 오른손과 왼손 악보로 다 있는 그런 음악을 아예 그냥 자기가 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그 코드만 적힌 걸로 자기가 이제 창작을 한다는 게 그게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선생님 안 계실 때 종종 피아노 막 치는데 저는 네. 그게 고통이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한테는 매력으로 이렇게 다가오는군요. 네. 그렇구나. 피아노는 피아니스트로서는 그 재즈 네. 피아니스트로서는 보통 어떤 걸 공부를 하세요? 학교에서 어떤 학교에서 커리큘럼이나 뭐 이런 거요? 전공 수업을 이제 피아노 뭐 테크닉적인 것과 이제 리얼북이라고 그러니까 클래식에도 작곡가가 만든 그런 곡들 있잖아요. 아까 말한 거 하이든이나 뭐 모차르트처럼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고 그걸 네네. 배우면서 근데 저희는 그거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딱 묶어져 있는 책이 있어요. 이만큼이나 두께가 돼 있는 책을 리얼북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유명한 거 뭐 LOV 네네. 그런 곡들 유명한 재즈 곡들 있잖아요. 그거랑 어텀 리브즈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묶여져 있는 책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저희가 재즈 공부를 하고 재즈적인 화성 이런 거 배우고 또 이제 피아노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베이스나 뭐 기타 이런 다른 악기들이랑 같이 어떻게 연주를 맞추는지 뭐 이런 합주적인 면도 이제 배워 나가고 이제 이렇게 합주하면서 이제 자기가 곡을 쓴 걸로 이제 합주도 해보고 그거를 녹음도 해보고 이런 수업도 있고 되게 피아노만 배우는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한 수업이라기보다는 이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음악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같이 하는 그런 것도 배우고 네. 네. 그 방금 말씀하시면서 다른 악기, 네. 타 악기와의 그런 연주를 잘 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배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게 곧 밴드를 같이 하는 거죠. 그쵸. 밴드를 어떻게 네네네. 하는지를 배우는 거. 밴드를 저는 중학교 때 한 반년 정도 해봤거든요. 제가 중학교 학생회장일 때 밴드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 제가 보컬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사고를 쳐서 6개월 만에 없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너무 그러니까 물론 다 프로가 아니어서 그랬겠지만 열정도 다르고 너무 같이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마음 맞는 밴드를 만나기가 맞아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밴드 활동을 하시는 거나 네. 또는 외부에서 밴드 활동을 하신 적이 있나요? 학교에서 밴드 활동한 적도 있긴 있는데 저는 이제 되게 감사한 게 동기들이 되게 마음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네.
정원이 40명 정도 되는데 다 음. 진짜 너무 끈끈하게 잘 맞고 이래서 합주하는데 막 이렇게 힘들고 싸우고 그런 적도 별로 없어서 그게 진짜 저는 원래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애들은 아니래요. 막 동기가 많이 막 친하고 그런 그러게요. 것도 아닌 사람도 있더라고요. 40명이면 저는 꽤 다 많은. 네, 근데 다 진짜 너무 좋고 그래서 학교에서 합주할 때는 되게 좋았는데 이제 외부에서 나가서 이제 합주를 할 때 보니까 이제 어떤 아는 분께서 이제 팀 활동 해볼래 이래서 네 한번 해볼게요 해서 했는데 2달 만에 해체됐어요. 하다가 어, 뭐가 힘들었냐면 그러니까 공연도 쓰긴 썼는데 일단 저보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고 한 네 많이 되게 많이 났던 그러니까 나이가 제가 제일 어렸고요. 그리고 서로 좋아하는 장르가 되게 달라서 그러면 안 되죠. 네 장르가 이렇게 맞아야지 또 되는데 그리고 네 의사소통도 조금 힘들었고 좀 팀 내 불화도 좀 있었고 제가 불화를 일으킨 건 아닌데 그 안에서 깔고 가시네요. 그래서 그 불화가 있어가지고 또 거기서 또 무슨 문제가 막 또 섞여가지고 네 잘 안 됐었어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학교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네 그게 또 밖에서는 네. 또 이렇게 생기고 확실히 그 여러 명이서 같이 이 음악도 섬세한 작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친구 이상의 어떤 뭔가 그런 작업이 있어야 선행돼야 어떤 그런 교감이 참 그게 딱딱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만약에 괜찮다면 그 아까 이야기하셨던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있었어요? 에피소드 2달밖에 안 돼서 뭐 크게 뭐가 없을까요? 그냥 한 번 공연을 하고 서로가 다 아마 이제 느낀 이거는 건가? 느낀 거예요. 아. 그러고 연락을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아, 네, 이제 만나자 누가 한 명이 이랬는데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그게 2달이나 함께 했는데 그게 그렇게 또 네, 흐지부지 2달 되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합주를 했거든요. 이제 아. 홍대에서. 네. 근데 아니었어요. 그럼 그 공연은 네. 어떻게 진행한 공연이에요? 공연은 이제 어떤 클럽 같은 데서 했는데 일단 공연은 좀 잘 했어요. 마무리는 막 틀리고 뭐 이런 것도 없고 진짜 재밌게 했는데 그냥 오래 할 수 있는 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고 네. 다들 그렇게 느꼈겠죠. 네. 아마 아마 다 그러면 그랬을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원하는 음악이 각자 다 달라서라는 네, 그런 그거 아름다운 같아요. 이유로 네. 마무리를 하죠. 아름답다. 그렇죠. 네. 지금 그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그 뮤지컬 멘토링 이너스 아웃 스카이에 네.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올해 3월부터 성북구 청소년 문화공유센터에서 이제 청소년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뮤지컬을 배워나가고 어떻게 이제 뮤지컬이 과정이 어떻게 되고 이제 무대에 서는 과정 배우고 연기를 하면서 노래는 어떻게 해야 하고 근데 노래를 자기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또 합창을 하면서 화음을 또 쌓는 그런 것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나이 때 배워서 이제 적성을 찾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기획자의 의도와 또 네. 참여하는 강사의 어떤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또 느끼는 또 기획과 의도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제 저도 첫 공연을 마치고 좀 센치해져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봤어요? 아니, 안 봤죠. 친구로 아, 걸어야겠다. 저희 아직도 친구가 아닌가요? 네. 굉장히 테이블 사이가 멀게 느껴지네요. 그 저는 이제 청소년 문화공유센터에서 하는 이 사업을 참여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 사업 실적이나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아이들에게 무대에 서는 그 경험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기획 회의를 해보면 그게 정말 기획자들 그러니까 뭐 청소년 문화공유센터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정수민 선생님, 네. 엄경석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같이
노력해 주시는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빈스나 뭐 이렇게 스텝으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차지성 감독님 다 좀 그런 게 많이 느껴져서 저도 좀 열심히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뮤지컬 멘토링 아이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요. 아이들 몇 명이나 되나요? 아이들은 원래 한 15명 있었나? 그런데 몇 명 없어지고 네. 지금 한 11명, 12명 되지 않나요? 네. 네. 처음에는 오디션 볼 때까지는 한 22, 22 3명 정도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반이 지금 다들 줄었네요. 네, 많이 줄었죠. 시험 기간 뭐 예고 준비 막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하니까. 네. 어때요? 근데 선생님 이거 작업하면서 아이들 만나는 게 저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보면서 저는 그 나이 때 뭘 했지? 약간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좀 부럽지 않아요? 너무 네. 좋아요. 그냥 학교에 이건- 있는 것보다 차라리 유교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그쵸?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한테 그쵸? 이런 기회를 어디서 이렇게 얻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네. 어떤 점이 좋아요? 애들 만나면서? 약간 애들이 다 너무 착해서 또 그게 또 되게 좋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애들을 가르쳤을 때 애들이 이제 조금씩 배워 나가고 이렇게 눈에 보일 때 되게 뿌듯하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변화가 변화가 음. 보이는 게 너무 좋아요. 맞아요. 특히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급성장했다라든지 뭐 선생님이 코치해 준 것들에 대해서 흡수력이 빨라가지고 좀 나아진 친구가 있다든지 혹시 찝어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듣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제일 기억에 나는 이름은 그냥 왕건이? 네, 왕건이와 왕건이. 경민이. 왕건이와 네. 경민이 네. 얘기해 주세요. 뭐 경민이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공연 날이 이제 다가오니까 그때부터 연습을 좀 한 건지, 그러니까 제가 맨날 거기 토요일마다 갔을 때 이렇게 밑에 합주실에서 혼자 막 이렇게 피아노 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피아노에 관심이 또 많아가지고 네. 저한테 맨날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피아노 치면서 자기가 연습은 하긴 하나 봐요. 이게 그러다가 잠깐 또 놀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노력을 하고 있는 게 그래도 보여서. 그런 경민이란 학생이 또 생각나고, 왕건이도 옛날에는 이제 음이 많이 흔들렸는데 갈수록 이제 자기가 연습을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하는 걸 봐가지고 아까 연습이 진짜 배신하지 않는구나. 역시 맞죠. 네. 네. 그 뮤지컬 멘토링은 저희가 2016년부터 같이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작년과 올해 이렇게 두 해를 참여하면서 어떤 게 좀 달라진 것 같다든지 아니 뭐 선생님 보시기에 어떻다든지 이런 거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일 큰 차이점은 작년은 그냥 리딩만 했고 무대에서 이제 낭독극. 네, 낭독극? 네, 그런 것만 했고 이제 올해는 진짜 연기하면서 노래도 같이 하고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근데 작년에 그게 낭독극으로 할 그런 뮤지컬인 줄은 처음에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번 연도처럼 해도 됐었을 텐데 작년에도 네, 작년에도 있었던 애들 몇 명 있었으니까. 네, 그게 좀 작년에 그런 게 좀 아쉬운. 네. 아무래도 네, 사업 예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렇구나. 네, 무대를 올리려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올해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네. 저도 동의하는데 네. 혹시 내년 되면은 네. 또 어떤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내년은 무대가 좀 더 커지지 않아요? 더 큰 극장에서. 네, 더 큰 극장에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미아리 고개 예술극장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근데 라이브 괜찮아요. 세션 네. 분위기 좋은데 라이브 세션이 좌석의 4분의 1을 그쵸. 잡아먹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아쉽고 근데 딱 아이들이 경험하기엔 따뜻하고 좋은 네. 정 사이즈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 임소영 선생님과 같이 뮤지컬 멘토링 이야기, 그다음에 선생님이 실용음악을 하시는 이야기, 그다음에 피아노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저희 노래 듣고 다시 한번 소영 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깜빡거리는 신호등 굴러다니는 낙엽도
텐데 난 왜 이럴까 왜 사는 걸까 할 일 오늘도 꽤 많았지 설거지 방 청소 책상 정리 복잡한 생각 한번 할 것 없이 원위치로 가는 것들 어찌 고마웠는지 밀렸던 가지구레 할 일들이 무너진 날이 끝내 네 손이 놓은 내 손을 잡아준 시간에 두 손은 가기 급해 안 읽던 책도 어느새 마지막 한 장을 넘기는 날 발견해 어쩌면 이런 게 상실에 숨기는 걱정만 안 이렇게 바쁘게 지내니까 내 스케줄표 가득해 넌 너 할 일만 신경 써 고맙다 내가 할 일도 하나 줘서 yeah. 깜빡거리는 신호등 굴러다니는 낙엽도 할 일 하는데 난 왜 이럴까 그대가 없는 밤들도 반짝거리고 가을도 봄이 될 텐데 난 왜 이럴까 왜 사는 걸까 소파에 누워서 TV를 켜벌써 30분째 꾸준 채널만 돌리면서 던져둔 폰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 누구든 상관없지 약속 잡고서 밖에 나갈 준비를 해 지금은 11시 반 예전에는 잠들 시간 요즘은 여기저기서 불러 다니지 난 바쁜 일상 오랜만이라서 반가워 정신없는 하루 불안정함이 나타워 이렇게 써도 항상 남는 게 시간인지 감정인지 오늘과 같을래 솔직히 난 두려워 아무리 채워봐도 텅 빈 마음뿐이어서 깜빡거리는 신호등 굴러다니는 낙엽도 할 일 하는데 난 왜 이럴까 그대가 없는 밤들도 반짝거리고 가을도 봄이 될 텐데 난 왜 이럴까 너도 이럴까 왜 나는 잘하는 것 하나 없으면서 사랑조차도 못하는가 하고 자신을 못마땅해 하지 마라. 사랑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흔한 것도 바로 당신 자신이며 당신 그 자체가 네, 에픽하이의 상실의 순기능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성북 미디어 지원센터가 있는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은 피아니스트 임소영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뮤지컬 멘토링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네. 혹시 선생님은 저희 작업 외에 다른 뮤지컬 작업 해보신 적 있나요? 창작? 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그러시구나. 그 요번 우리 멘토링 하면서 혹시 힘든 건 없었어요? 그냥 네, 힘든 거는 딱히 없었고 늘 바쁘신 것 같아서. 아니. 그냥 애들이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렇게 알려주면은 바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제 맘처럼 안 되는 게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얘네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이면 어떡하지? 그냥 네. 공연 때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되고 그러니까요. 애들이 참 그 어렵죠. 그 물론 우리도 그렇게 배웠겠죠. 그쵸 네. 맞아요. 그런 네. 생각. 우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을 못 하는 건데 뭐 네. 그래도 밉진 네 않지만 맞아요. 밉진 않지만 어쨌든 걱정이 앞서는 거고 그다음에 좀 종종 안쓰러운 친구들도 있고 믿진 않지만 조금 속으로 답답. 그죠 맞아요. 좀 안쓰러운 친구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꼈고 열심히 하는 게 진짜 보이는데 안 잘 안 되니까, 될 맞아. 때 같은 친구인데 경민이 네, 같은 맞아요. 경우에 경민이 걔가 진짜 음정을 열심히 알려줘서 하네. 맨날 다음 진도는 뭔가요? 이 멜로디를 제가 따로 피아노 앞에서만 한
10번 넘게 알려준 것 같은데 그냥 저랑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 고치고 속뜻을 싶은 알고 마음이 있는데 안 고쳐지는 건지 참 그게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맞아요. 네. 저도. 또 누가 있지? 또 아무튼 경민이가 경민이밖에 제일 생각이 생각이 안 나요. 아 경민이 참 사랑 많이 받는 친구입니다. 네. 저는 작업할 때 힘든 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 선생님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은데. 토요일마다는 그 토요일마다. 네네네. 있었던 적이 뭐였냐면 저는 제일 힘들었던 점이 뭐냐면 임소영 선생님께서 부산국제영화제에 가셨을 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네. 선생님 안 계신데 제가 막 안 되는 피아노 쳐가면서 아, 하는 게 제일 죄송해요. 힘들었는데 저도 뭐 종종 빠졌으니까 네. 퉁 치는 걸로 하고 네. 최근에 부산국제영화제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네. 그 저희 수업을 빠지시고 갔다 오시면서 어떠셨는지 어떻게 가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7월인가 8월에 네. 제천 국제영화음악제가 있었는데 네. 제가 그거를 이제 학교에 이렇게 포스터 붙여놓은 그런 곳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제천 국제영화음악제에서 이제 영화에 있는 영화 음악을 이렇게 만들고 단편 영화에 있는 단편 영화 음악을 자기가 만들고 이제 거기서 상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현직 음악 감독님들께서 다 오셔서 이제 영화 감독이란 어떤 것인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거를 배우는 그런 곳이었어요. 네, 돈을 자기가 주고 네, 참가비 내고? 네, 참가비 내고 얼마나 내요? 70만 원이었어요. 네. 아, 근데 저는 그 돈을 꼭 내고 가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하고 이거 싶었던 숙식도 걸. 같이 해주는 그런 거요? 재워주는 네 거기가 충북 대원대학교인가? 네 거기서 거기 기숙사에서 네 하는 거였어요. 기숙사에서 자고 그러니까 뭐 강의실에서 음악 캠프 저희 주변에 아카데미 같은 아카데미 거죠.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영화 음악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네 정말. 그렇죠. 저는 정말 가고 싶어. 그러니까 사실 영화 음악이라는 게 혹시 과가 있나요? 과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수업이나 또는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건데 이런 대학 아카데미 통해서 과정은 있는데 있겠죠. 네. 아무튼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그다음 들을 수 있는 아카데미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천국제영화음악제 네, 였고. 그 제천국제영화음악제 그 아카데미에서 이제 한 30명이 지원을 했어요. 30명이 지원해서 한 6명씩 조를 짜가지고 5팀 이렇게 해서 제가 4조였나 막 그랬는데 거기서 주시는 영화 그러니까 한예종에서 그때 졸업 작품 같은 걸로 네네. 만든 영화를 이제 저희가 받고 이제 거기 계신 감독님이랑 저희가 이제 소통을 하면서 요 어떤 부분에는 영화를 음악을 넣었으면 좋겠나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계속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음악을 만들어서 이제 넣고 그 30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된 거예요. 이제 와. 4명을 뽑고 거기 4명 그 4명이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AFA라는 이제 그거는 아시안 필름 아카데미라는 건데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시안 친구들과 함께 이제 또 영화 음악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 저도 말고 잘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를 뽑아주신 거예요. 감독님께서. 그게 되게 감사했어요. 왜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도 거기서 이제 그 제천 그 아카데미를 낼 때 자기소개서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했고 저는 영화 음악 되게 좋아하고 그런 작업들도 많이 학교를 다니면서 우연치 않게 많이 했었다. 그냥 이런 얘기 듣고 나중에 와서 따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고 듣고서 물어보셨어요? 그냥 그런 거 어떻게 했냐 뭐 이러면서 네, 뭐 딥하게 물어보진 않으셨나 보군요. 네 그냥 그런 거 다 네. 그 30명 중에 4명을 뽑는데 그거는 각 조에서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또 작업을 같이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모여서 4명이 되는 거죠. 네. 음, 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럼 이 4명이 또 하나의
팀이 돼서 그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또 작업을. 네. 이 네 명은 어떤 분들이랑 같이 하게 되셨어요? 그 네 명은 근데 제가 그 갔을 때 저는 다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올 줄 알았거든요. 음. 근데 다 클래식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온 어. 거예요. 거의 저만은 아니고 한 3명 빼고 나머지는 다 클래식이었거든요. 어떤 클래식 어떤? 클래식 작곡가요. 다 작곡가 학생들. 음. 그래서 처음엔 좀 되게 당황했어요. 의기소침 왜죠? 약간 영화음악 자체가 재즈적인 요소도 물론 있는 음악도 있지만 클래식적인 게 기본이 탄탄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아마 그런 게 좀 이렇게 당황했나 봐요, 제가. 그런 거. 그냥 선생님이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쵸. 아니면? 처음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아,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쵸. 네. 다 창작자니까 네. 어쨌든 베이스가 어쨌든 네.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게 요즘 뭐 공부 안 하고 프로그램이 그쵸, 너무 잘 맞아요. 나와서 네. 공부 안 하고 그냥 느낌으로 작곡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 악보 못 보는 작곡가들도 뭐 있다던데 네, 맞아. 미국에는. 맞아. 네.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는 아까 제천국제영화음악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작업할 때는 네. 어떠셨어요? 작업을 할 때, 한국예술종합학교 친구들의 영화로 아니 그거는 이제 그건 제천 때. 네, 그건 제천 때고 이거는 이제 일주일 거의 제가 11일을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6일인가 7일은 이제 각 아시아에서 대표로 아시아에 있는 각 나라 대표로 뽑힌 애들이 와서 이제 저희랑 같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외국인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걔네들도 영어가 자기 나라 말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되게 발음도 막 되게 똥똥거리면서 되게 똥똥 따라해 주실 수 있어요? 약간 할로 약간 이러면서 그 필리핀 영어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듣기 해석하기가 너무 네네. 어렵더라고요. 약간 그런 걸로 소통을 하는데 좀 힘들었고 음. 일단 걔네들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음악적인 걸 어떻게 표현하지? 막 약간 이런 게 되게 힘들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할 바에는 음악을 차라리 내가 만들어서 이런 느낌이 어떠냐 약간 음악으로 들려주자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뭐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그 일주일 안에 영화를 찍어요. 아, 네, 4일 비디오 제작하는 네. 친구들이구나. 연출 이런 애들이랑 이제 영상.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촬영 장소도 가보고 되게 바빠 보였고 그런 그 짧은 기간 안에 그 단편 영화니까 단편 영화를 찍고 이제 그 영상물 러프컷이라고 그런 컷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또 받아서 넘겨준 걸 받아서 또 영화로 입히고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작업. 멋있다는 말이 나오려고 했는데 아. 스스로 멋있었다는. 아니 자꾸 멋있다는 말을 자꾸 해가지고. 아, 그러면 외국인 친구도 생겼겠어요. 네, 거기는 친구들이랑 다 SNS 친구를 맺고. 참 세상이 좋아졌죠. 네. 아저씨 같은 말이지만. 근데 진짜 몇 명이나 사귀었어요? 거기 몇 명이지? 총 한 20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20몇 사귀었어요? 명. 연락하고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돼요? 거기서 연락하는 애들 한 2명 정도? 차후에도 이 영화제를 통해서 네. 좀 만나서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있다면 참 좋을 네, 것 같네요. 진짜요. 네, 맞아요. 국제영화제를 이렇게 재밌고 음. 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다녀오셨는데 혹시 앞으로 피아니스트 임소영, 네, 죄송합니다. 네, 임소영 씨의 계획에도 혹시 그게 좀 관련이 돼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제천 영화제랑 부산 영화제 갔다 오면서 되게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거를 현장 가서 직접 배우고 한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임소영 씨는 뭐 목표나 꿈이 있다면 목표는 뭘까요? 일단 저는 제 곡을 좀 많이 써서
좀 들려주고 싶어요. 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제 곡을 쓰는 것. 네, 곡 쓰고 연주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쓴 곡으로 연주하는 것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곡은 보통 뭐 연주곡을 쓰세요? 아니면 뭐 자기 혼자 피는 솔로 피아노 곡도 쓰고 연주곡도 쓰고 아니면 이제 영상 그러니까 영화 음악이 되게 저는 매력인 게 영상에 맞춰진 음악을 넣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영화에 보면은 음악 뺀 영화보다 이제 음악이 더 들어갔을 때 더 그게 배가 된다 그래야 되나? 네. 영화의 이미지가. 네. 시너지가. 네네네. 네. 노래는 안 쓰세요? 노래곡은 옛날에 몇 번 써봤는데 지금은 더 그러니까 영상 음악을 좀 더 많이 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나중에 꼭 소영 쌤이 작업을 하시게 되면 단편 영화라도 상영을 할 때 보러 갈 수 있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우리 사는 얘기를 좀 넘어가서 인천에 사시죠? 네. 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피아니스트로 살아가는 건 어떠신가요? 우리 나이에 그다음에 학생이기도 하지만 네. 그러면 통학을 하시는 거고 네. 어림잡아도 한 1시간 한 시간 반 반.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1시간 반이면 제주도 가는 시간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똑같이 인천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막 자꾸 비행기 타고 다니고 놀리거든요. 어떠세요? 힘들죠. 네. 일단 지하철이 의자에 앉으면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 서서 가면은 1시간 서서 올 때도 있어요? 네, 한 번도 의자에 안 앉아본 적도 있어요. 그 속도를 이겨내고 계속 서 있는 거잖아요. 아, 그 속도에 흔들릴 네, 정도의 그게 그렇게 크게 체형이시죠? 네, 네. 힘들어요. 힘들어. 되게 힘들어요. 그렇구나. 그 저는 늘 성북동에 살아가지고 어. 작업하는 게 다 이 반경이다 보니까 사실 교통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 사실 되게 아까워하거든요. 그래서 멀리 나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되게 동네에서 촌놈처럼 살고 있는데 다행히 동네에서도 아직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다행인데 뭐 가능하시면 얼른 서울로 오시고 이왕이면 성북으로 오셔서 더 많은 작업 같이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시간이 다 되어서 저희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슈필렌이 진행하는 라디오 슈타 나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일단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줘서 되게 감사하고 아유 뭘요. 저희가 감사하죠.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진짜 몰랐어요. 정신없죠. 네, 네, 카페에서 5분 얘기했다 생각하면 여기서 1시간이 지나갑니다. 네, 네. 네, 되게 재밌었어요. 아쉽죠. 아쉬워. 네, 나중에 금방. 한번 그럼 다시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저희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나와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좀 더 약속은 하셨지만 그래도 혹시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저희 사정이 아니라 선생님 사정으로 인해서 네, 그 혹시 앞으로 임소영 스스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면 너무 오그라들지만, 예, 오그라들지만 뭐 좀 내가 어떤 아티스트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게 있다면 간단하게. 좀 약간 뭐라고 말해야 될까? 꿈을 갖고 그냥 뭘 하는 것보다 꿈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꿈을 가지라고 항상 그러니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어리긴 하지만 네네. 청소년 애들이나 뭐 이런 학생들한테 꿈이 없는 게 되게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를 못해도 꿈 가진 게 되게 커 보인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러면 임소영 선생님은 꿈이 뭔가요? 저는 영화 음악 작곡가가 되고 싶고 피아노를 치면서도 자기 곡을 또 쓰고 세상에
들려주는 그런 나의 아티스트가 음악을 되고 싶어요. 네, 들려주는. 전반적으로.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많이 그거에 맞춰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생각을 또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많이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훌륭한 영화 음악 작곡가 피아니스트로서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피아니스트 임소영 씨였습니다. 네, 라디오 슈타 라슈의 동네 소식. 저 오늘 임소영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임소영 선생님과 또 제가 음악 감독으로 같이 함께 하고 있고 또 차지성 연출님,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공유센터 기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It Was Our Sky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첫 공연을 진행을 했고요. 오늘 저녁 8시 그리고 내일 오후 3시 그다음에 오후 6시에 공연이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공연이고 또 무료고 하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청소년 문화공유센터 또는 성북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시면 구글 독스 링크를 통해서 간편하게 3초 정도면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연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소영쌤 포함해서 라이브 연주자분들도 너무너무 훌륭하게 연주를 해주고 계시고 청소년 친구들도 생각 외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아이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쳐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성신여대 카페 머그에서 그래도 잘 살고 싶은 청년들의 파티가 열립니다. 내 안의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즘의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 체험 프로그램, 강연 프로그램, 키덜트를 만드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공연도 준비되어 있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되어 있으니 자세한 소식은 차후에 예술단체 슈필랜 홈페이지 또는 슈필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라디오 슈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창문 열고 자가지고 지금 기침이 너무 많이 나는데 꼭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주무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작가 이랑 엔지니어 훈장 그리고 DJ 로마노였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My life is incomplete. It's missing you. 오늘도 하루 보내 다를 게 없이 하나도 안 어색해 혼자 있는 게 너 없이는 될 것 같은 내가 이렇게 살아 근데 좀 여전히 기나 봐 Yeah 후련하게 다 털어내 지난 일은 마음 쓰는 게 It's alright 답이 잘 보이는 것 싶다가 또 어느새 날 가두는 감옥이 돼 Yeah 시간은 앞으로만 가는 걸 어째 그동안 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네 yeah. 아직도 내 마음속에 너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난 그냥 그렇게 살아 너를 그리워하다 다 괜찮을 건
여전해 아직 너를 원해 년이 지나도 난 아직 널 그리워해 난 아직 기억해 우리 처음 봤을 때 네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도 다 정확하게 I pray for you every night and day I hope that someday soon I can see you once again yeah. 아직도 내 맘속에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난 그냥 그렇게 살아 너를 그리워하다 잠에서 깨어 헝클어진 머리처럼 내 일상도 꽤나 엉망이 돼버렸어 책임져 아무렇지 않은 척 드리워진 표정도 내 모든 것을 스며든 내 흔적도 다 책임져 아직도 날 잊을 수 없나 봐 다시 돌아와줘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